한약 처방 본초 해설 침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침향은 이제 명이별록에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향나무의 수지입니다. 수지를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향에 대한 그 약효 부분인데요. 약효 부분을 어디로 정할 거냐 하는 건데, 우선 약성가에 보면은 난위,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감기하고 또 유기하는데 그 효능이 덜 나요 역시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거고, 호흡기 계통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이 있고요. 양명의 연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질이 무거워 가지고 물에 자꾸 가라앉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침자의 향기 향자에서 침향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원은 침향나무입니다. 아쿠아리아 아가로차입니다. 원래 요거에 수지가 함유되어 있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왜 침향이라고 그랬냐?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기 때문에 침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정품이라 하더라도 수지가 약 20% 이상 되어야만이 이제 무게로 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지 양이 많고 당연히 정품이어야 되겠죠. 기타로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말레이시아 침향도 있고요. 인도 침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원으로 볼 때는 보통 요 아쿠일라리아 아가로차하고 중국의 백목향이라는 시넨시스, 요 두 종을 이제 기원종으로 하고요. 그러나 이게 전부 사이테스에, 특히 아쿠일라리아 아가로차는 요 사이테스의 중점 관리 약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말레이시아 침향,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이 아갈로차하고 말라제시스하고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크라스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크라스라는 종류, 아쿠일라리아 크라스나 종류까지도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다르는데 나는 종이 다른 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참고로 사이테스, 우리 많이 들은 사이테스, 또 침향이 거기에 관계가 돼 있죠. 사이테스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협약입니다. 사이테스예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요거를 이제 약자로 해서 사이테스, 사이테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발효는 오래전에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잘 아시겠죠. 한약재로 사용되는 거 종류가 사이테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1, 2 부속서 1종, 2종, 3종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거래 자체가 아주 제한, 뭐 거의 금지되다시피 되는 종류고요. 목적이 침향은 사이테스 2조항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가 되는 사이테스 부속서 2조항에 속합니다. 산지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인데 대표적인 산지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쿠일라리아 아갈로차 이 원 침향에 관계된 거를 베트남에 접근들을 많이 하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침향 백목향인데요. 시넨시스가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아갈로차에 대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약효면에서 떨어진다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갈로차 종류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요. 시장의 많은 부분에 시넨시스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콜러리아 요 속 중에서 아까 말한 말라센시스 종류, 이런 종류가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제 기원은 이 아갈로차하고 시넨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을 가지고 성분을 보면 대표적인 성분이 요거죠. 아가로스피롤 종류죠. 나머지 성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휘발성 정유 성분입니다. 휘발성 정유 성분이고요.
양리작용에 보면 지금까지 뭐 약재가 귀하다 보니까 실험 보고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양 나온 거에 보면은 진통, 진정에 관계된 거, 균에 대한 억제 작용한 거, 뭐 혈압, 심혈관, 뭐 항암 작용에 대한 그런 양리 보고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0.1에서 0.49g, 귀한 만큼 아주 영향이 적습니다. 약성은 성질이 따뜻하고 싱거하고 귀경해 보면 신장, 비위, 폐심 뭐 그랬어요. 효능은 아까 감기, 온중, 난신, 납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치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효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감기, 온중, 난신, 납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치명이 사용된 처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치명이 사용된 이런 처방 등등을 놓고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치명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감기 온중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여기 치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목향, 빌랑, 또 백두구, 정양 등등등등 해서 위장에 관련된 약이 많습니다. 위장에 관련된 약이요. 그래서 감기 온중 이거는 이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방 해석에서도 보면 한응 기체로 인한 또 위안 구토, 얼력 등에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난신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부자, 육계, 보골지 그렇죠? 여기 보면은 파극, 호로파 등등 이런 내용이 보면은 전부 다 난신시키는 약물입니다. 난신시키는 약물, 하초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해석한 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불납기, 허천 그랬어요. 신기 허안으로 인한 뒤쪽은 기관지에서 호흡기 계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치명 감기탕은 조금 예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기체로 인한 흉엽 비민 천초 호흡장애에 관계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관계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치명이 사용된 내용에 보면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기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신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치명이 사용된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기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정리하면 순 3초의 기를 잘 순행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보고 얘기하면 온비, 순패, 난신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로 말하게 되면 이게 1, 2, 3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로 허한 혈체로 인한 하복부통에 사용을 했다. 신기허안으로 인한 호흡장애, 소화기 계통보다 여기서는 이제 소화기 계통이라면 여기는 호흡기 계통에 사용이 됐다 그랬습니다. 일화 제가 본초 같은 책자에 보면 신장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익신장양하고 난요술하고 의림찬유에 보면은 견신 보병문 여기 보면은 하초를 따뜻하게 하죠. 중초를 따뜻하게 하죠. 심장에 어떤 게 하는데 이런 모든 기능이 일절 부조직이 기순환을 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로 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나 기관지 천식의 보조약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에 보면 치명은 소자하고 백계자하고 기능을 합한 내용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자는 감기 거담시키죠. 백계자는 온폐 거담시키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신 효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신 효능. 근데 치명하고 육계 같이 배합된 예가 많았었잖아요. 치명하고 육계에 같이 처방에서 같이 배합되는데 이 두 가지 효능을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느냐? 치명은 순기약물이라고 했습니다. 위장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고
육계는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온신 장양 기능을 통해서 하초를 따뜻하게 해서 위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치명이 같은 경우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가 따뜻하게 하는 온위 작용을 가지고요. 이 범위가 우아래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가 세다면 이제 위로 이렇게 약해지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걸로 해서 위에 감기작용,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 쪽에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라면 육계는 말이죠. 육계는 하초를 따뜻하게 해가지고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중초에 또 상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치명과 육계의 난신 요령은 육계는 난신이 직접적인 거라면은 치명은 2차적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이제 작은 덩어리로 만든 상태에서 부수거나 가루내서 쓰고 있잖아요. 금기는 열이 음호화학 종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무 기능이 떨어지는 게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치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치명은 물에 넣어서 가라앉는 걸 치명이라고 그랬죠. 어떻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은 수지지만은 목질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난 부위에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난 부위에 크리토스펠카 매그니페라라는 요 진균이 감염을 하고요. 이 진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가 방어 면역 물질이 수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치명이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 그 진균이 감염되고 진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가 방어 면역 물질로 수지가 분비되고 그 수지를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거죠. 치명은 열을 가하거나 태우기 전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거가 이제 감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치명이 향기가 많다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향기가 있냐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 향기가 있는 거는요. 최고로 막 이쁘게 이야기하면은 치명유를 갖다가 위에다가 뿌렸을 경우에 가능한데 치명유가 대단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만일에 향기가 난다 하더라도 그건 모조 향기죠. 그래서 채취 가공은요, 원래 치명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목질 부분을 제거하고 치명을 찾아서 정교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죠. 얼마나 걸리냐? 수십 년 걸리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빠르면 15년 정도 되고요. 보통 한 20년, 30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명나무에다가 상처를 입히면 3, 4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3, 4년 후에 상처 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 상처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실제 요 채취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꿀이나 이렇게 것 포함해서 또 실제 약품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진균을 직접 사용하는 게 등등등등을 해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서는 요 상처 내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자, 중요한 이제 치명의 진위감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위감별. 관능 검사로 우리가 진위감별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흰 줄과 검은 줄의 간격이 촘촘하고 윤기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가 색깔 강도 부분입니다. 강도 부분이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조건에서 만들어질 때 수지가 일정하게 될 리가 없지요.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강도가 일정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화학 처리된 불량품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대개 보면 색깔의 강도가 대단히 일정합니다. 또 그 색깔 사이사이에 다른 색깔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상처를 낼 때는 그 숲에다가 구멍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구멍이 보면은 천연품에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지요. 또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크고 작고 그런데 재배품은 구멍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자연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태우면은 검은 연기가 나면서 그 수지기 때문에 기름이 이게 타면서 삼출되면서 탑니다. 그때 이제 소위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 향기가 은은하고 편안하고 상쾌하고 오래 퍼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향료의 하나가 침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이거 아주 귀한 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분 분석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래. 성분 분석은 현재까지는 보조 수단입니다. 성분 분석이 갖고 있는 환상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성분 분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성분에 관계된 걸 하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치명 같은 경우는 정품, 진품이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요. 시료 자체부터 정확도부터 문제가 되고요. 서로 정확도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화학 성분을 추출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삼 성분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주요 성분이 있고요, 찌꺼기, 균의 감염 등은 이렇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법이 나옵니다. 현미경 분석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그나마라도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400배부터 관찰이 가능하고요. 이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현미경의 그 물관 부위에 그 수지가 채워진 후에 옆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목질 부위까지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현미경상에서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그 등급이요, 그 강도가 일정치가 않은 등등등등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적이 필요하게 되고 또 시간도 나름대로 걸리게 되고요. 그나마 현재까지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미경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는 우리 우석대 본초학교실에서도 한두 번밖에 해보지 않을 정도로 시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약재에 속하겠습니다. 치명의 등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진치명, 잔치명, 황치명,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거를 진치명이라고 했다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수지가 적다는 내용이죠. 색채로 구별하고 향기로 구별하고 중량 크기로 구별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또 문헌에 보면은 치명이 아주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명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모양에 따라서 서각 모양, 서각침 이렇게 연구, 제비 입 모양, 부자 모양, 배골량 등등 이름이 있고요. 생긴 위치에 그 어디에 생기냐, 줄기에서 생겼냐, 뿌리에서 생겼냐. 뿌리 쪽에 생기는 걸 더 정품으로 칩니다. 더 상품으로 쳐요. 그래서 가남향 이렇게 상품으로 하는데 사실은 진품을 보기가 힘든 거죠. 생기는 과정에 따라서 죽은 치명이 땅에 배달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정품이죠. 정품인데 생결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끼 등으로 상처를 내고 구멍을 내서 응결하는 거. 그 다음에 벌레 종류가 상처를 내서 응결한 거, 살짝 묻힌 거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태워가지고 냄새를 맡아서 구분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통 감별사들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태우면은 없어지니까요.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데, 문향을 할 때는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고 잡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코로 직접 냄새를 맡는 방법인데요. 원재료에서 정품은 냄새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태워서 이제 맡는 방법, 가루 향이나 침향편, 또 이제 전통적으로 문향을 위해서 전통 향료, 전기 향료가 또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오랫동안 또 침향을 관리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해 태워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문향이라는 말을 한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냄새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고니스틸러스나 이런 속식물의 수지가 침향에 유통시키기도 하고요. 요거는 또 물에 넣으면은 무거워서 그냥 가라앉습니다. 불에 태우면 또 향기도 있고요. 물론 향기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위품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원래 가구용 목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울향이라는 게 있고 매향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침향이 아주 귀하니까 향나무를 해요. 향나무를 갖다가 냇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오랫동안 묻어놓은 거를 이제 매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매향. 그래서 매향제, 경주에 가면은 매향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향이 귀하니까 향나무를 갖다가 냇물하고 바닷물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오랫동안 묻어놓게 되면은 이제 목질부가 다 썩어지고요. 그러면 그원 이제 기름기 있는 부분만 남게 되면은 그거를 침향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량이라는 말로 했고,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묻어놨다 해서 매향, 그래서 이제 요 제사 지낼 때는 매향제, 그래서 매향제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침향 대류로는 부적합하고, 그러나 향료로서는 가치는 있습니다. 향료로서 가치는 있습니다. 침향의 자연 상태 감별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원종으로 되어 있는 아굴라리아 아갈로차 종하고 백목장 시넨시스 종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 모양이 우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입의 뒷면, 양면의 털이 부분이 다르고요. 꽃 색깔이 다릅니다. 꽃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식물체에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 아갈루차 요거를 더 상품으로 치고 정품으로 치고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아주 귀한 그런 식물로 하고 있고, 백목향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걸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갈로차 종의 이제 특징을 방금 검색표에서 있듯이 타원상 피치명이고 뒷면에 털이 꽃이 백색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침향 아갈로차 베트남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으로 침향을 이렇게 재배하는 지역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인공적으로 상처를 냈습니다. 상처낸 부분이죠. 상처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갔을 때 그 자기네들이 상처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수지가 이렇게 침착된 거를 우리한테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냥 상처를 내 가지고요, 상처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지가 이렇게 안에 집착이 되게 하기만 해도 괜찮죠. 다만 이제 이와 같이 구멍을 낸 상태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그 수지가 분출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뭐 곤충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는 설탕 같은 거, 꿀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애교스러운 단계에서부터 진균을 직접 안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 또 약품을 해가지고 약품을 해서 상처에서 수지가 분비되게 하는 거 등등등 아주 우리가 확인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유통되는 그 재배종에 관계된 거는요, 구멍을 해서 상처를 내 가지고 하는 재배종에 관계된 거는 보다 정교한 그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갈로차의 그 식물체 잎입니다. 잎이 타원상 피치명이죠. 뒷면에 보면은 털이 있습니다. 침향을 이게 상처낸 부위에서 어떤 약품이나 이래 등등을 좋지 않은 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통 재배 농가에 가게 되면 겉에 상처난 부위에다가 이와 같이 나이타로 불을 피워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향기가 은은한 그 향기가 나죠. 최소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걸 넣지는 않았다, 그런 의도로 보통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등등에 보면 침향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확보한 침향 내용 거기 중에 거기에 보면은 뭐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죠. 불량품이 훨씬 많고요. 근데 거기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정품 쪽에 가깝다 하는 거를 골라가지고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수지가 아주 집착이 많이 된 거가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수지가 그나마라도 좀 덜 집착은 됐습니다만은 최소한 거기에 인공 가공하고 어떤 그 조잡스러운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종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수지가 있는 부위가 이렇게 일정치 어디는 좀 진하고요, 어디는 좀 약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목향입니다. 주로 중국 쪽에 많이 그 잎이 아까 장난형이고요. 잎의 양면의 털이 꽃이 황록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침향이죠. 거의 그 시넨시스 종에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와 같이 몸체에 이 전부 구멍이죠. 인공적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수지를 분비되게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식물체가 이렇게 살아있을까 할 정도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목향의 잎 모양입니다. 장난형이죠. 장난형이고 양면에 보면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는 거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꽃입니다. 꽃이 보면 황록색 꽃이죠. 황록색 꽃이고요. 열매인데요. 열매에도 보면은 표면에 보면은 회색의 그 털이 있습니다. 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꽃이 황록색이고 그 꽃받침이나 열매에 그 회색의 육모가 있으면은 중국 침향으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 다시 설명합니다. 잎 모양, 잎 뒷면에 털이 있는가 여부, 꽃의 색깔 여부. 더 저기 하면은 이제 뭐 사과의 길이도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뒤에 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입니다. 약재 형태요. 아갈로차. 당연히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으면 제일 좋겠죠. 정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정품이라는 전제하에서요. 표면이 갈색으로 흑색과 황색의 교차된 물이 있어야 되고, 중국 시넨시스 정도는 보면은 색깔이 검습니다. 종흑색에 가는 가로줄이 보이고요. 대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고요. 현미경상에서 보면은 목섬 위에서 단문공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아까 현미경 상태에서 구분하는 거가 그나마라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갈로차의 약재 형태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아까 말한 대로 갈색으로 흑색과 황색과 교차된 무늬가 있고요. 양가에 광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태웠을 때 수지가 산출되고 끓어오르고 상쾌한 향기를 합니다. 보통 그 상쾌한 향기를 내며 탁에 여러 가지 그 인공 조작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진짜 불량한 거는 태웠을 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질은 물에 담그면 가라앉으면 근데 반절은 가라앉고 반절 뜨기도 하고 그렇고요. 당연히 수지 부위니까 목부하고 복부에서 광택이 있을 거고요. 불규칙한 덩어리 등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심양의 정품으로 가서 표면에 보면은요, 많은 그 섬유질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섬유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섬유질 부분에서 색깔이 교차된 무늬가 나타나는데 아까 일정하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수지가 일정하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을 때 가라앉는 거가 좀 많이 가라앉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에 끓였을 때 상쾌한 향기를 내며 타는 거. 요 순서대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왜 태우는 거 제일 마지막에 태우면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 아주 고가인데 만일에 진품일 경우에 확인이 됐을 때 하는 거죠. 뭐 위조품이야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침향입니다. 이거는 아마 정품이라고 나는 그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건데, 첫째는 이게 보관된 장소도 그렇고요. 그 각 나라에 이거 중국의 그 표본관에 있는 거고요. 일본의 표본관에 있는 겁니다. 표본관에 있는 거고요. 겉에 보면은 이 평행 섬유줄이 있어요. 섬유줄이 있고요. 흑색과 황색이 교차되는 교차 무늬가 있죠. 보면 이게 진하죠? 또 옅은 데가 있죠? 등등등 그렇습니다. 요거도 보세요. 이거 진한 거가 있고 옅은 거가 있고 섬유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과 중국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 등에서 우리가 관찰한 내용 중에 그나마라도 요거는 최소한 인공적인 조작이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보면 색깔이 그 강도가 일정치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요 구멍이 적죠. 구멍이 적은데 이게 크기 흠이라면은 구멍 크기가 좀 약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구분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인공적으로 하는 건 구멍이 큽니다. 구멍이 크는데 구멍이 일단 작고요. 그나마라도 한 50점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아주 정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떼가지고 물에다가 담그거나 태워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살 거가 아닌다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적으로 볼 때 이렇고요. 이걸 만일에 이제 살 의향이 있게 되면 아까 뒤에 물에 담그는 거 하고 또 불에 태우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내가 그 시장에가 또 표본관에서도 봤던 건데, 이와 같이 보면은 정품에 가까웠습니다. 무늬가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 뭐 갈색으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침향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지 부위를 잘 봐요. 수지 부위를 보게 되면 수지 부위가 검은 부위와 흑갈색, 회갈색 이런 부위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수지가 여기 진하면 진할수록 많다는 내용이고요. 많다는 내용이고 약한 거일수록 수지가 적은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게 수지의 색깔 강도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광택 부분입니다. 광택 부분. 당연히 수지 부위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빛나는 거가 있으면은 보나마 또 좀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지가 적으면 당연히 색깔이 없겠죠. 백목향입니다. 백목향은 대부분이 보면은 칼자국이 굉장히 많고요. 색깔이 진한 흑색의 가로주름이 되고 유품의 경우는 아주 짙은 흑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품종을 이야기할 때 침향, 백목향 모두 흑갈색을 띠고 유성이 풍부하고 물에 가라앉고 불에 태웠을 때 특이한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백목향하고 이 원 아갈로차 종하고 구분하는 것은 관능상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유전자 검색을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유전자 검색에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야 그 정확하게 유전을 해서 종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유전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이 식물체 자체가 원 식물체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정확하게 그 각 식물 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백목향을 갖다가 시넨시스를 아가로차로 유통하는 것이 아닌다 하면은 유전적으로는 보면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는 식물종도 물론 그 원 기원품이 맞아야 되지만 거기에 인공적인 조작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천연품 상태에서 제대로 수지가 집착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백목향입니다. 백목향인데 백목향에 보면 색깔이 훨씬 짙죠. 짙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좀 약하고 이런 뭐 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평행 섬유질이 적거나 없죠. 적거나 없고 보면은 새kam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나마라도 정품에 가깝고 최소한 조작이 됐더라도 아주 적게 된 걸로 봅니다.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수지 침착이 기가 막히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연 조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위품입니다. 화학 처리한 겁니다. 화학 처리한 건데 이와 정도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착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놓고서 끓여버렸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뭐 강도가 아주 진한 흑갈색을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품으로 유통시키려는 시도도 가끔 있긴 있는데 이거는 100% 유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재 감별 용도에서 보면은 아갈로차하고 시넨시스 종류로 보면은 표면이 아갈로차 종류는 갈색이고 흑색과 황색이 교차된 무늬가 있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목수무에서 단문공이 보이지 않는 거가 있고요. 더 좋다면은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백목향은 보다 좀 짙습니다. 흑색에 가는 주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현미경상에서 단문공이 보이고요. 대개 이거는 물에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수지 집착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치명의 기원식물은 아쿠아릴리아 아갈로차 요거를 정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사이테스에 또 베트남 정부의 철저한 보호하에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시아 치명 말라젠시스 이런 종류가 요걸로 대체해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시장에서 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자에 따라서 요 종하고 같은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라스나까지 합해가지고요. 그러나 식물 상태에서는 인도 치명도 있고요. 또 다른 종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이제 백목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쿠아릴리아 시넨시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으로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원으로 하는데 말라덴시스 요 종이 같다고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라덴시스가 거의 대부분 아쿠일랄리아 아갈로차 베트남 치명 대용으로 그 격으로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효는 뭐냐? 그러면 치명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요 약이고요. 요거가 강도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초 쪽에 그래서 폐에 관계된 걸로 감기시키는 거고요. 하초에 배꼽 밑에 하초 부위에 난진시키는 거죠. 난진시키는 기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순기약입니다. 기순환을 순기시키는 순기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명의 감별, 자연 상태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치명의 감별, 약지 상태에서 2차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관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재 상태에 제대로 된 거, 향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감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1차적인 결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산지에 따른 기원종이 틀립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또 자연품과 재배품도 다르죠. 재배 과정 중에 상처 유발 방법도 다릅니다.
애교스럽게 봐주면 단순 상처를 유도하는 거는 그나마 애교스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약품 처리라든가 뭐 등등등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규정이 지금까지 정할 수가 없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약재로 넘어왔습니다. 약재로 넘어갈 때 약재의 감별에서는 생약 상태에서의 냄새 유무, 자연 상태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의 무늬를 봐야 됩니다. 무늬를 보면 교차된 무늬가 있는데 강도가 일정치 아니어야 됩니다. 강도가 일정하면은 그건 어떤 조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이사이에 반점이 나타나게 되는 반점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썩 권장할 수 있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물에 담가서 이제 물에 가라앉냐 안 가라앉냐 뭐 수지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불에 태웠을 때 모습이나 향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주로 이제 치명을 감별을 하고요. 많은 치명 전문가들이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에 문양이라고 가지고 요거를 이제 최종적인 단계로 합니다만은 성분 검사라든가 아까 성분이라든가 또 유전자라든가 등등등등은 전부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그나마 확실하고 객관적인 현미경 분석인데 아직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한의 쪽에만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분야에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시료 확보가 부족 등의 이유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그나마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량품 치명 제조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연 상태에서 인위적인 상처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몇십 년이 걸리므로 인위적으로 줄기에 상처를 내는데요. 드릴과 같은 철제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상처 부위에 곤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미료, 균주, 심지어 약품 처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전통적으로 향료로 활용되는 치명의 오일을 수지 형성이 불량한 목질 부위에 뿌려서 약체로 유통시키는 방법인데요. 치명의 오일도 정품 오일은 굉장히 고가고 힘들거든요. 따라서 일단 그 오일 자체가 치명의 오일인지 치명 오일과 비슷한 냄새를 나는 건지 뭐 그런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치명은 건조 상태에서는 향기가 없으니까 일단 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치명의 건조 상태 약재에서 뭐 향기가 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지의 오일을 그 수지 형성이 불량한 목줄 부위에 바르거나 또 심지어 함께 끓여가지고 흡수시킨 후 건조하는 방법. 이런 불량품 대부분이 넓게 퍼져 있는 짙은 흑색으로 윤기가 강합니다.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품 치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이게 다소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치명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게 되면은요, 또 앞으로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은 여기 메일로 제안을 해주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